안녕하십니까, 홍선입니다.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상반기 동안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가 이번 2024년 상반기 동안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7월부터는 절대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독자 형님들 모두 수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리플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은 알트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25포인트에 가깝게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지고 75포인트 위로 가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75포인트 위로 가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트코인 움직임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행님 비트코인 움직임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S1 서류를 여러 발행사에서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 2주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예상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에 어땠습니까? 승인 나자마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이 왔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랑은 다르게 수요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 10에서 15% 수준 정도로 자금 유입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스테이킹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더리움 홀더들이 지금 스테이킹을 통해서 개수를 늘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SEC가 정치적으로 지금 조금씩 고립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현물 ETF 보유 물량에 대한 스테이킹은 아직까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안 되는데 이 채굴을 포기하면서까지 ETF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이더리움 현물을 직접 매수해가지고 스테이킹 시켜놓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보유가 어려운 기관들이 주요 고객이 될 텐데 수요가 이게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어찌되었건 빨리 승인이 나서 우리 리플 ETF에 대한 소식이 얼른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쭈꾸미 대가리가 블룸버그에 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 크립토 시장에 몇 년 전에 선두주자들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갈 예정이거나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고 있듯하면서 막 사기가 만연한 시장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 갈링하우스 형님이 이걸 리트윗을 딱 했습니다. 리트윗을 하면서 앱솔루트 넌센스 이게 말이가 방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겐슬러 이거는 FTX를 완전히 놓쳤을 뿐만 아니라 동조를 했고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초대받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신나게 막 후드를 깠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샘 뱅크먼이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 쪽에 FTX를 통해서 만든 자금으로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는 건 크립토 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겐슬러 지도 이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뻔뻔한 건지 멍청한 건지 진짜 잘 모르겠네요. 3년 반이 넘게 진행 중인 우리 리플 소송에서도 SEC는 일관성이라고는 그냥 1도 찾아볼 수 없는 헛소리들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접 재판에서 듣고 있는 토레스 판사나 네번 판사도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갈링하우스 형님은 글 마지막에다가 겐슬러는 바이든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될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를 통해서 규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오던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지금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SEC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반갑게 느껴질 텐데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보나마나 SEC의 개 쪽으로 끝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EC가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까먹은 내용인데 비트코인 조정이 지금 끝난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으로 여기 58.4K를 딱 찍어주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노란색 줄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먼저 여기 23년도 초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가격 저점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밑에 보이는 요 RSI 지표의 저점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모양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23년 6월부터 9월까지 차트도 보시면 가격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RSI 지표 저점은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건데 5월에 만들어진 저점이랑 지금 만들어진 저점을 보면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가격 저점은 올라갔는데 RSI 저점은 내려갔죠. 그리고 RSI가 지금 여기 과매도 단계까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이런 RSI 다이버전스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라서 뭐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 과거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적으로도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벌써 7월이니까 이제 상승 나올 시간이 됐죠. 지금 이런 조정 속에서도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덜 빠지면서 강한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호재로 우리 XRP 가격이 위로 막 뻥 하고 올라설 수 있을까 짚어보겠습니다. 소송 판결이 나오는 거 이게 뭐 확실하기는 하겠죠. 발표가 난다면 그동안 뭐 지긋지긋했던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분명히 가격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보다도 결국에는 리플랩스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XRP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일 텐데 뉴스에 보면 뭐 IPO 얘기, ETF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모두 다 리플의 근본적인 잠재력이 바탕이 돼야 필요가 있는 말들이겠죠. 리플이 곧 출시하게 될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테더나 서클에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파일을 뺏어 오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리플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이 부분에서 폭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RWA죠. 실물 자산 토큰화. 어쩌면 지금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경 간 결제 시장보다 이게 훨씬 더 큰 먹거리가 될 뿐인데요. 지금 리플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메타코나 스탠더드 커스터디 같은 수탁 기업,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XRP가 갖고 있던 한계를 커버하는 역할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려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는 XRP가 더 적합한 자산들이 있고 토큰화된 자산의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을 이 리플 USD가 담당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갈링하우스가 2028년까지 4천조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발언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블록체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하나로 동기화되는 게 앞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확실해졌는데요. 리플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RWA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뭐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막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의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 제로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